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7강 여러분 교재 79쪽부터 보시고요. 서브노트는 좀 이따 24쪽부터 갈 건데 일단 교재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3장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잖아요. 3장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서 여러분 페이지는 교재로 앞에 무시하시고 넘어오셔서 81쪽, 81, 82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3쪽에 81, 82 페이지를 83쪽에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사업 운용 체계에서 사업이니까 우리 농업재해보험 사업이죠. 여기에 당사자를 싹 다 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 주관부서 누구냐? 최고대빵 농림축산식품부고 거기에 장관님이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최고대빵이시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기관은 여기서 위탁한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우리 업무왕으로서 만들어내는데 농구먼이죠.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럼 저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은 보험회사죠. 재해보험 사업자죠. 재해보험 사업자라 하고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선보 혼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도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재보험들도 재보험은 국내외 민영기관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재보험을 합니다. 좀 이따 표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에 이 보험 개발로는 보험 요율 산정합니다. 저기서 보험 계리사들이 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감면은 보험 요율 약관 등을 인가하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거 우리 약관에 보면 여기 약관에 대해서 실제 계약에 대해서 분쟁 사항들이 있죠. 소비자하고 보험회사,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 기구가 바로 금감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전화 여러분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그리고 손해평가인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요, 우리 장관 소속의 차관이 저 심의위원장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제가 1차 때 했었죠. 손목보제, 여기 어디 있죠? 손해평가, 손목좀 보전다, 목적물 선정, 보상하는 재해보험이, 그 다음에 손목보채, 재해보험 사업의 재정 지원 이런 거. 1차에서 했던 내용들이 혹시나 여기를 제가 건드리는 이유는, 서술형은 아니고요. 가로놓기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가로놓기 혹시라도 가로놓기 대비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는 가로놓기야? 그러면 여기서 기관으로 가로를 낼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낼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이렇게 요 정도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당사자들을 다음 페이지에 싹 다 몰아놓은 거예요. 중심에 NH농협 선보 재해보험 사업자가 있고 우리 상위기관의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서 실무적으로 농고문에 위탁을 했고요. 위탁해서 하고 보험료 운영 및 지원하고요. 그다음 계약자랑 농작물 재보험 계약 체결하죠. 보험료 내고 보험금 지급하고. 그리고 얘도 재보험 듭니다. 국내 민영보험사 그리고 민영보험사 그다음에 여기 국가까지 여기 재보험. 그리고 나서 우리 손해평가 당사자 평가사 평가인 손해평가인 평가사 평가인 손해사정사 그리고 여기 외부에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까지 싹 다 들어온 거야.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굳이 안 넣었죠? 여기 시험에 관리해서는. 시험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는, 서술형도 아니고, 그냥 가로놓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로놓기 위주로 쭉쭉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84쪽 오시면요. 여기 하단에 가입 자격 요건 제가 한 번만 터치하고 갈게요. 여기서 84쪽에 가입 자격에서 혹시나 가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놓기. 그래서 보시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으로서 강제보험이죠. 얘는 임의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거기다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지원에 있어 지원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키워드는 우리 보험료 지원되는데 키워드는 여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그 지역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 대상 농작물 모든 농작물이 다가 아니라 보험 대상 농작물만 해당된다고 그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농작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
많이 여기. 그리고 규모도 경작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규모는 뭐 면적, 금액 다양하게 제한 요건이 있고 이제 뒤에 차례를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순보험료이죠.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를 말합니다. 순보험료 50% 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 됐고 자 여기죠. 대상 품목업 가입 자격 규모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200만 원 이상인데 200만 원 이상 기본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외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암기사항이죠. 그럼 200만 원의 기본 원칙으로 보고 여기 암기하지 말고 아닌 거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말고 반띵한 1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되는 품목 예가 암기사항이죠. 제가 서브노트로 정리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또 반띵 50만 원 이상만 되어도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이었다면 여기는 면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이런 시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번엔 농지 면적, 이건 단지 면적, 이건 시설이죠. 시설 단지 면적이고 이거는 농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제가 서브노트로 여기 말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5쪽이었죠? 오케이. 여러분 서브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서브노트로 27쪽입니다. 보실게요. 방금 본 거 한번 정리할게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100만 원짜리 시작합니다. 나눠놨잖아요. 밭작물에는 종합위험 방식이 대부분이고 특정위험 방식 인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작물에서 종합위험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산비 보장 방식, 하나는 수확 감소 보상 방식. 수확이 감소한 만큼을 보장해주고 생산비가 피해가 난 생산비만큼만 보장해주고 이 방식은 콩, 팥, 옥수수 생산비 보장은 무, 배, 단당, 팥이, 양상추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무, 배추, 단호박, 당근, 파, 시금치, 양상추 저 무에는 고냉지무, 월동무 포함 저 배추는 고냉지 배추, 월동 배추, 가을 배추 그 다음에 여기 단호박, 당근, 파는 대파, 쪽파 그 다음에 시금치, 양상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00만 원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띵입니다. 50만 원 이상은 우리 논작물에서는 벼, 밀, 보리, 귀리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 있었죠. 그러면 밭작물 생산비 보장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네요.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매매 이렇게 됐네요. 됐고 자 이번에는 저 위에는 금액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면적으로 자르는 거. 대부분은 다 면적에서 여기 비가림 시설이죠. 포도, 대추, 참다래를 재배하는 걸 비가림 시설이라 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을 해가림 시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용 시설은 버섯재배사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농업용 시설 여기는 버섯재배사를 하고 이들은 300제곱미터 여기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저 빈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례형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 차 있죠? 우리 마시는 차, 제주도에 설로공 같은 거 차. 그 다음에 벼에서는 초사료용 벼, 옥수수에서는 사료용 옥수수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가만. 이게 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됐을까요? 자, 됐고요. 자, 교재로 오셔서 쭉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85쪽부터 보시고요. 제 여러분 서브노트는 24쪽부터 볼게요. 여러분 교재 말고 제 서브노트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과수작물 12개 해서 제가 이렇게 넘버링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보장 방식별로 보험 상품별로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출제자가 이렇게 무식하게 12개 수시요. 그렇게 안 내죠. 보험 대상 농작물의 분류 중에서 과수작물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상품을 쓰시오.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 상품을 쓰시오. 또는 과실 손해보장 상품을 쓰시오.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고, 밑에 마찬가지. 여기는 식량작물 중에서 논작물,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을 이렇게 제가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호락호락하게 그냥 다 쓰시오. 10개 정도면 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채소 작물 중에서는 여기는 수확감소 보장, 여기는 생산비 보장. 투경 작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보실게요. 자, 과수작물은 총 20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8개 어디 갔냐고요? 밑에 딴 데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수 뒤에 나오는 보장 방식별 그거하고 전혀 분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 보실게요. 이렇게.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유자, 참다래. 그리고 여기는 감귤입니다. 여기는 단감떨, 무감에는 감귤, 그리고 무화과 됐고. 식량작물에 여기는 논작물이죠. 벼, 밀포리, 그 다음에 귀리. 그 다음에 수확감소,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은 감자, 고구마, 콩팥, 옥수수. 그 다음에 여기는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의 메밀. 여기로 오시고, 채소작물에서는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양파, 양배추, 마늘.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비 보장, 고추, 무락걸리, 무, 배추, 단호박, 당근파, 시금치, 양상추. 이렇게. 그 다음에 특용작물은 우리 인삼, 차, 오디. 얘는 술도 되고 오디주 아시죠? 오디주. 인삼, 차, 오지. 이렇게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기가 출제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산물, 보험 대상 농작물에 분류해서 임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모두 쓰셔. 그러면 이렇게 오분, 호대밤, 떨표 7개 다 쓰셔야 됩니다. 오미자, 복분자, 호두, 대추팜, 떫은감, 표고버섯, 와. 다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오분, 호대밤, 떨표 아니면 출제자가 이렇게 해서 보험 대상 농작물에 분류해서 임산물 중에서 과수만 쓰시오. 그럼 여기까지 써야지. 떫은감까지. 아니면 버섯, 표고버섯. 버섯인데 임산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확률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버섯 작물이 표, 느, 양세에서 표고버섯, 느타리, 양송이, 새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장 방식별 분류가 아니라 그냥 분류한 겁니다. 용도별로. 버섯 작물을 느, 양세,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그래서 뒤에서 보험 상품과 전혀 다른 분류니까 여기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작물. 시설작물은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나눈다. 화훼류는 장백, 국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제가 뒤에 나오는 인수제한 제식 밀도 순서대로 나름 제가 한 번 더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참조용이고 암기는 제 서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멜, 호참, 풋고추, 가푸장오토, 무배달에서 장미는 저기에 빠졌고, 그 다음에 백화대쪽 국상부시에서 백화 카네이션은 화훼류고, 그 다음에 대파, 쪽파, 상추, 부추, 시금치. 그래서 수박, 멜론, 호박, 참외, 풋고추, 가지,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딸기. 야채 장사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나리, 쑥갓. 미나리, 쑥갓은 인수제한 제식 밀도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게 감자가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제 교재로 가보실까요?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89쪽에 보험 대상에서 보장 방식별로 크게 그냥 개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암기가 아니라 뒤에 한 두 바퀴 돌다 보면 자동으로 이해되는 건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는 땡큐죠. 아마 이거 여기 나오면 가로놓기 나오면 다 맞출 것 같아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방식은 크게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특정 위험 방식과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위험 방식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 하나만 있다. 인삼을 재배하는 해가림설은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인삼은 우리가 밭작물 특정 위험 방식이야. 밭작물 특정 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조과종은 얘 빼고 다죠. 거의 디테일하게 다인데 또 나누는 겁니다. 종합위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방식, 그러면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 방식, 복분자 무화과죠. 그러면 수확 후에는 특정 위험입니다. 태풍, 강풍, 우박, 태강우만 보장하는. 여기는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수확 전후 상관없이 종합위험.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 얘는 수확 개시 전후 상관없이 종합위험. 이 방식입니다. 이걸 딱 개념 잡아놓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걸 딱 잡아놓고 이제 들으시면 되세요. 됐죠?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배 단떡, 사갑의 단감, 떨분감.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은 분무,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은 앞에 인삼, 지금 뺀 거 나머지 싹 다 전부 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종합위험, 적과 전, 수확 전 싹 다 포함해서 보험 대상 주요 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주기하기에 쓰고 주기하기 없는 내용을 별도로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는 특약으로 여기에 있던 내용을 보장받지 않을 수 있다. 주기하기에 있던 특정한 위험을 보장받지 않겠다. 그럼 왜요? 우리가 농사 져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폭염이 한 번도 안 왔어. 우리 서늘해 강원도 쪽에 아주. 그러니까 폭염은 보장받지 않을 거야. 그럼 폭염 부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편안하게 들어서 이해 정도로 머릿속에 분류 그런 식이구나.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두 바퀴 돌면 자동으로 이해돼요. 자, 품목별 보상 대회자는요. 이 표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셔봤자 단순한 억지로 암기밖에 안 돼요. 얘는요. 여러분이 기본서 3, 4회독 하면 자동으로 저절로 아는 내용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참고용으로 확인해서 보세요. 자, 이제 자기 부담금입니다. 저거 해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들. 자, 이번 여러분 교재 91쪽, 92쪽, 그 다음에 여러분 서브노트 26쪽 자기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 비율 갈게요. 자, 먼저 서브 보시기 전에 여기 간단한 요 내용이 있는데요. 요 내용은 암기도 아니고 서술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개념을 잡혀서 편하게 갈게요. 자,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설정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이 사고 1억을 들었는데 자기 부담이 하나도 없대. 가만히 있어봐. 사고가 나면 내 부담 하나도 없어? 자동차 있죠? 자동차도 자기 부담이 있잖아요. 어떤 50만 원, 20만 원 다 보장 위험도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자부담 없으면 야, 뭐 다 보험 처리해.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있고 할증이 있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야, 요정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 사고를 함부로 유발시키거나 사고가 나도 손해방지로 그냥 방치한다든가 손해를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거예요. 보험금 계산 구조상. 그런데 자기부담금의 목적은 키워드는 어디냐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여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보험금을 받을 때 일부를 자기부담금을 까고 받는다면 그래도 조심하겠지. 이런 취지죠. 이렇게. 전액은 다 안 준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 유형은요, 차분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를 개괄하는 느낌으로 보셔야지 암기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두 바퀴 돌면 자동으로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처음 하시는 분에서 꼼꼼히 좀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봤더니 과수, 그 다음에 우리 식량작물, 밭작물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시설 손해도 있으면 여기 시설,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 다음 축사, 이들이 축사는 가축재보험이죠. 시설 손해와 농작물 손해, 농작물은 과수, 밭작물, 그 다음에 식량작물로 나눠주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고 수확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더라. 여기는 지금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보험금 공식 하시면 자세히 아시게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의 내용에 가서는, 자, 여기서는 대략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얘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잔존 보험 가액 금액의 3% 또는 5% 이 방식으로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시설 작물들은 여기 손에 10만 원까지는 시설 작물, 우리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죠. 그 다음에 1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이 전액을 보상한다. 요걸 보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저걸 소손해 면책이라고 해요. 소는 작은 손해. 작은 손해는 부담하지 않겠다. 프린터 값도, 잉크 값도 안 나온다. 그 뜻입니다. 10만 원 안 되는데, 10만 원까지는 그 보험 평가, 출장비,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하셔라. 10만 원 초과하면 전액을 부담하겠다 얘기입니다. 10만 원 초과하면 10만 원 까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면 전액 보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방식이 조금 달라요. 뒤에 값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이번에 시설의 경우는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다. 그리고 손해액이 10%를 보상하는데 이 손해액이 10%는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더라. 다만 여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 제외하고, 해가림 시설은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농업용 시설물하고 비가림 시설, 얘들의 화재 특약이죠. 얘는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설에서는 크게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포도, 대추, 참다래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인삼을 재배하는 해가림 시설,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재가 문제입니다. 화재는 해가림 시설에서는 주계약이고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화재가 특약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특약으로 보장받는 화재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 시설물에 불이 났어요. 홀랑 다 탔습니다.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면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불났을 때는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불났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고 주겠다. 그런데 해가림 시설에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겠다,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암기 팁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표와 같다. 여긴 예전에 강의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바로 넘어가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처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렇다면 처음에는 답답하고 다 처음 들어온 말이라 미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용어의 생소함에 우선 당황스러움, 짜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버티고 바퀴를 그 회독수를 늘리시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 표가 있죠. 여기서 표를 해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보장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몇 %예요. 그래서 보장 수준이니까 60%를 보장한다는 말은 자기 부담은 40% 하라는 뜻이고요. 70% 보장한 자기 부담 비율은 30%, 이런 방식으로 90%를 보장하면 자기 부담 비율은 10%,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실래요? 너 밑에다가
여기다 써놓을까요? 여기 자기 부담 비율 써놓으시고 10, 15, 20, 30, 40. 아하. 보장 수준은 60에서 90%,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40%를 자기 부담 비율이로구나.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하면 자기 부담금이 되는구나.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없다는 뜻은 10%, 15%. 저는 자기 부담 비율로 강의를 할게요. 보장 수준, 출제자는 보장 수준으로 줄 수 있고 자기 부담 비율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자기 부담 비율 10%, 15%가 없는 경우, 자기 부담 비율 10%가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게 2024년 3월 19일 판 업무 방법서이고 4월 19일 날 추가적으로 오류성이 나오는데 여기 오류성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보실게요. 그걸 잡아드릴게요. 제가 개정특강 때 한번 개정특강 다 보고 오세요. 거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가 어디가 오타나면 보리하고 귀리가 오타입니다. 자, 여기서 보리는 10%, 15%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귀리, 얘는 10%, 15%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리가 여기로 오고 보리가 여기로 가야 맞고, 이거는 오타성이 예상됩니다. 뒤에 페이지 제가 연동해 드리면 뒤에 160페이지,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보면 472페이지에 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우리 시금치가 문제입니다. 자, 시금치는 제가 색깔을 바꿔서, 요 시금치는 현재 상태에서 저도 확정을 못합니다. 왜? 시금치는 약관에는 분명히 10%, 15%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 15%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해마다 농구면에서 나오는 이 업무 방법서죠. 업무 방법서는 반드시 약관을 100%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현재 상태 일단 그냥 가십시오. 10%, 15%가 없다고 일단은 갈게요. 저는 있다고 했을 거예요. 서브노트에. 저는 시금치 이렇게 일단 10%, 15%가 있다고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4월 19일 개정판이 나오면 오류성이 나오면 요거는 귀리하고 보리는 오류성이 될 거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시금치는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얘대로 가는 겁니다. 10%, 15%가 없는 거로.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공지를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4월 19일 그 교재라면 그때 별도로 이런 것만 몇 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얘만 10%의 자기 부담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죠. 그러면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쭉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5%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비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이죠. 여기는 시설, 여기 시설이죠. 시설에서는 인삼을 재배하는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포도, 대추, 참다리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시성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 시설물, 버섯작물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그 냉난방 공조장치, 뭐 수분, 양수분 공급장치 등등을 말합니다. 얘네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죠. 해가림설은 봤더니 손해액의 10%, 얘도 손해액의 10%는 똑같아요. 얘도 손해액의 10%입니다. 얘는 이제 시설작물 아니죠. 시설이 아니니까. 손해액의 10%인데 해가림설은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비가림시설과 농업용시설물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 둘 다 손해액의 10%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설작물은 이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손해 면책이라고,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보상하는데, 그럼 10만원까지는 보상 안 하겠다. 10만원까지는 네가 부담하세요. 자기 부담금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작은 손해, 10만원 이하까지, 10만원까지는 자부담하세요. 그 내용이죠.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자기 부담금은
아까 보장 수준의 반대죠. 100 빼기 보장 수준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되겠죠. 그 해당액은 자기 부담 금으로 하고 계약자가 계약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자기가 부담해야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니까 면책사항이다. 지급하지 않는다. 됐고요. 됐고 요거를 이제 제가 서브노트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로 한 번에 가도 되는데 굳이 교재를 한 번 더 읽고 왔습니다. 재수생들은 굳이 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어요. 강의 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10% 15% 없는 품목을 이렇게 작물별로 나눠놨습니다. 과수, 종합이용 수확감소 보장 총 20개 중에서 유호살, 유자, 호두, 살구는 10% 15%가 없다. 나머지는 10, 15, 20, 30, 40. 얘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이죠. 교재에 가볼까요? 저기서 과수 중에서 여기 있네요. 과수 중에 여기서 유자, 호두, 살구 찾아볼까요? 여기 10% 15% 없는 거 유자, 살구, 호두 여기 있네요. 유호살 과수 중에서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는 이번에 귀리가 새로 들어왔죠. 귀리만 10% 15%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용 수확감소는 다 해당인데 양배추만 아까 10%만 없었죠. 양배추 여기 양배추는 10%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셔서 자 밭작물 종합용 생산비 보장은 총 10개 품목입니다. 자 고, 프로, 무, 배, 단, 당, 파, 매, 시, 양상추까지. 그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는 10% 15% 이 방식이 아니라 3% 5% 방식이었고 나머지 8개 고, 프로, 무, 배, 단, 당, 파, 매, 시, 양상추 8개. 그 중에서 지금 10% 15% 없는 품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10% 15%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 빼고 나머지 8개 중에서 대단, 대파, 단호박, 고냉지무, 고냉지 배추입니다. 대파, 단호박, 고냉지무, 고냉지 배추 그리고 시금치는 아직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금치는 아직 확정 짓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도. 그 외 모든 품목이 내다 써놓으실래요? 모든 품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고추, 브로콜리 빠지고 고추, 브로콜리 빠지고 나머지 이거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생산비 보장 10개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빼고 8개 중에서 대파, 단호박, 고냉지무, 고냉지 배추, 시금치 빼고 나머지는 10% 15%가 얘가 10% 15%가 있고 나머지 10% 15%가 없는 거죠. 우리 없는 품목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여기가 출제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수익감소 보장은 모든 품목이 7개죠. 포도, 양, 고구마, 가을, 콩. 포도,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가을, 감자, 콩. 얘네들은 과수, 원래는 수확감소 보장에선 10% 15%가 있던 애들이에요. 있던 애들이 보장 방식으로 수익감소로 오면서 10% 15%가 없고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10% 15%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5%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자, 그리고 아까 시설 봤죠? 시설에서는 크게 먼저 포도, 대추, 참다리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작물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인삼을 재배하는 해가림 시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이렇게 놓고 자기부담금 할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요번 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말이 빨라져요. 급해지고 사실 이거 막 팍 끝낼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 시설, 비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부터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